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죠. 조민. 이 학생의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과연 취소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대 무슨 입시공정위원회인가요? 이게 어제 조사를 마쳤고요. 오늘 대학본부에다가 그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본부에서 이걸 검토하고 난 뒤에 24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됐는데 24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혜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차원의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직교수 등 필요한 다른 의견도 종합해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문과 공정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합하면 그 양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공정위원회라는 곳에서 4월 22일부터 약 4개월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학본부에서 이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공정위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공정위원회라는 데서 과연 검찰 수사나 아니면 법정에서의 각종 여러 사람들의 진술, 증언 이런 걸 뒤집을 만한 조사를 공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권력이 없는데 못하죠. 그거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법정 증언도 거기에 나와서 잘못 위증 같은 거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공정위원회라는 민간 조사기구에서 과연 그걸 뛰어넘는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지금 보직교수 등 다른 의견도 종합해서 그러면 공정위원회 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A라고 나왔으면 그걸 보직교수 같은 사람들이 뒤집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과를 예측하면 저는 뒤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뒤집었다가는요 정말 큰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아마 그러면 몇 개월 뒤에 다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 객관적인 팩트와 다르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공정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 그걸 보면요. 뒤집을 수 없는 결과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 딸이 결국 부산대 의전원 그 입학이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확신이 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 판결문에서 보면 판결문에서 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트라고 그 의학 전문 의전원 들어가려고 하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점수 상관없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는. 그래서 상관없이 대학대의 성적, 영어 성적, 서류평가, 면접 요렇게 4가지를 보고 15명 이내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정경심 교수 판결문, 1심 판결문에 보면 다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학부 때, 대학 학부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받은 총장,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수상,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 그 다음에 표창장, 그 다음에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소개서란이나 이런 데 제출할 그런 건 쓸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 항목은 공란이랍니다.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들이 거기에 그걸 써놓은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이죠. 총장 이상 또는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글쎄요, 대학 학부 정도를 졸업한 학생이 그 상을 받았다 또는 표창장을 받았다, 이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당수의 그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가 그 칸은 아예 공란으로 없다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칸에 한두 개라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한 가점 요인이 되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조국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평가위원 김 무슨 성 법정 진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람이 입시평가위원입니다. 서류평가 인성 영역에서 총장 표창장은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그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류평가와 인성 영역, 여기에서 긍정적 가점을 준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또 평가위원 신 무슨 범 뭐 이런 사람 또 진술이 있습니다. 총장명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 평가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서류평가, 인성영역, 면접, 이거는 사실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좀 뭐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필기시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필기시험은 뭐 정확하게 성적이 나오는데 사실 서류평가나 인성, 그 다음에 면접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뭐 이 사람은 3.5, 저 사람은 3.7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약간은 융통성이 있는 데문제, 내지는 느낌, 인상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출렁이는 점수라는 거죠. 뭐 계량화하기가 좀 힘든 영역, 이런 데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네들이 바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또 평가위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성실하고 착실하게 그동안에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조민 씨는 경력란에 보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어학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냈는데, 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보면, 자, 여기에서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이거 하나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제외했더니 남는 거, 경력란에 남는 거는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이것도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은 뭐 여기에다가 그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어, 이런 거는 뭐 점수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뭐 한영외고를 나왔으니까 1단계 합격자 중에서는 4등을 했고요. 대학 성적은 1단계 합격자 30명 중에서 2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가, 1단계 전형의 합격자가 전체가 30명인데 이 중에서 19등을 했습니다. 15명 이내로 뽑는다고 했죠. 이렇게 따지면 2단계 전형에서 그냥 상식적이라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9등에 그 동점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2단계 전형에서 조민 씨가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지성 영역이라는 데서는 30명 중에 3등을 하고요. 인성 영역이라는 데서는 30명 중에 1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잘 기억해 보시면, 아까 그 입시평가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류평가, 인성, 지성 이런 데에서 동양대 표창장, 이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점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거의 드러납니다.
그렇죠? 1단계 합격자 중에 30명 중에 19등을 했는데 2단계에서는 지성 영역 30명 중에 3등, 인성 영역 30명 중에 1등. 그래가지고 2단계 전형 전체에서 3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명 안에는 들겠죠. 이렇게 돼서 3단계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면접 전형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 바로 입시평가위원들이 인정한 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하는 가짜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결정적으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1단계에서 30명 중에 19등인데 이러면 탈락을 해야 맞는데 2단계에서는 전체에서 3등을 했단 말이죠. 30명 중에 3등을 해서 이제 2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으로 넘어갔는데 면접에서도 점수가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명의의 그 표창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하는 대목. 이것 때문에 가점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그런데 자, 이거보다 얼마나 더 상세하게 과연 부산대 공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뒤집는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수사보다 부산대 의전원의 공정위원회가 더 많은 조사를 했다. 수사를 무시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재판에서도 이게 다 허위라고 7대 스펙이 다 허위라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부산대 공정위원회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 부분도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그래야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2015학년도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요강에 보면요. 낸 자기소개서나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의 증빙 자료들이 만약에 허위임이 입증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한다는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 허위라고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모두 인정한 것을 과연 부산대 공정위원회라는 데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제 부산대 공정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고 이거는 아마 곧바로 부산대라는 곳에 아마 그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날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 부산대 공정위원회가 아무리 4개월 아니라 뭐 몇 개월을 조사를 했다고 쳐도 이미 입시평가위원 3사람이 법정에서 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인정한 그 결과대로 사실은 어찌 보면 조민 씨의 성적이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셈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최종 결과는 물론 24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의 그 상세한 내용들 그걸 들어가 보면 아,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대 공정위원회에서 이 정경심 교수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과연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 이러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아, 이건 뒤집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그 공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뭐 이것도 아마 거기서 봤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이거를 뒤집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로 아마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4일이면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결론을 한번 최종적으로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